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발적인 가난, 자발적인 절약을 선택하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답니다. 대기업이 구조조정할 때 고액 연봉자가 제일 먼저 자르죠. 그리고 이제 임금이 낮고 가성비가 괜찮으면요, 제일 나중에 자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생활비를 최소로 하면요, 어떻습니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쌀 때 사놓으면요, 고배당 우량주 괜찮습니다. 몇 년 동안 배당 안 나와도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면 다시 주가 오르고 배당 두둑히 나올 수 있다라고 하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자신이 실제 거주할 괜찮은 곳에 부동산을 사놓고 살아가면, 직접 거주하며 살면 괜찮습니다. 무리하게 빚 안 내고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이 무난하고 괜찮아질 수 있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함부로 욕심부리거나 탐욕만 가지지 않으면 그래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세상이 꽤 힘들고 꽤 어려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게 많습니다. 왜 많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실하게 착실하게만 지내면, 너무 크게 욕심만 안 부리면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건 아니죠. 아주 적게 조금씩 벌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다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는요, 부지런히 열심히 착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회사 안에서 회사를 굴복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회사보다 더 강해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쉽습니까?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노력하고 내 자신에게 좀 더 집중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이름으로 나서서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회사는요, 언제든지 개인을 쳐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회사를 무조건 나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회사 안에 머물면서도 회사에 속해서 회사가 준 일을 열심히 하되 회사에만 올인하고 회사만 충성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사는 더욱더 개개인을 내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음 굳게 먹고 세상이 좀 잔인하고 무섭다라는 걸 생각하고 철저히 내 스스로의 힘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나는 퇴물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도 참고 견디면서 내 자신을 좀 더 낫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스스로 빛이 되어서 내 자신을 비춰줘야 되는 거죠. 나의 앞날을 비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더 힘을 길러서 내 에너지를 발산해야 됩니다. 불이, 불만 이런 게 생길수록 더 강해지려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진짜 내 스스로에게 내가 힘이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리는 내가 만드는 거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 욕을 다 먹어도 괜찮다, 내가 범죄를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면 뭐 좀 지적을 받고 뭘 하든 투덜거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힘든 일을 견디고 사정이 나빠지면 곧바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보통의 직장인들, 그들에게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빛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다고 합니다. 다리농협 수협들 연체폭등에서 헐값에 물건들이 왕창 쏟아진답니다. 현금이 귀한 시대이기 때문에 현금이 없으면 삶이 되게 어려워지고 뭐 집값이 올랐다, 주식이 올랐다 라고 떠들어대는 이들의 말에 그다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영끌들이 돈이 없어서 명품이든 차든 뭐든 다 팔려고 혈안일 겁니다. 더 이제 지옥문이 열리는 거죠. 빚 없이 직장 다니면서 꾸준히 돈 모을 수 있으면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금을 보유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20년, 30년 만에 오는 큰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물량이 쌓이고 있고 고학벌 전문직들, 중상층들이 코인과 주식과 부동산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리하게 진 빚 때문에 많이 몰아갈 수 있죠. 고소득이면서 욕심을 더 부린 이들이 몰아가는 겁니다. 더 누리고 더 갖겠다고 욕심 부렸던 그들이 망가지는 겁니다. 좀 지나면 그들이 돈 빌려달라고 떠들어대고 물건을 팔겠다고 난리칠 겁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함정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대기업 다닌다고 자기 임원이라고 어시대고 까불어대지만 회사에서 잘리고 내몰리면 순식간에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좀 더 우려하고 좀 더 염려하며 살 궁리를 해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마음 굳게 먹고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우리는 쪼그라들 겁니다. 우리의 삶이 더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정신 차리고 탐욕 버리고 욕심 버리고 생존 가능하도록 애써야 되겠습니다. 지금은요, 빚도 늘어나고 이제 집값도 더 오를 거라는 욕심을 가진 사람들도 더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기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 갈래 길을 만들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참으로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많이 막막합니다. 많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야죠. 나아져야 됩니다. 삶이 괜찮아져야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괜찮은 것처럼 별일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천천히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자신의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무섭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꽤 어려운 일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많이 안 좋죠.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을 쏟겠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고 불안과 불만이 많은 이 현실을 잘 좀 견디기 위해서 애써야 되겠습니다. 항상 소득을 가져야죠. 현금 흐름을 가져야 되죠. 아침에 눈 뜨면 웃고 밝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일에 성실해야 되겠죠. 앞으로 금리 계속 오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빚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중산층이 하류층으로 순식간에 밀려나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하고 난감해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참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 인정하고 명심하고 지내야 되겠죠. 조용히 착실하게 지내야 됩니다. 안전하게 살아가기는 추구하고요. 기회를 만들어 가야 되고요. 아마도 27년, 28년쯤에 대공황급 위기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참 우려스럽죠. 참 염려스럽습니다.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잘 좀 따져봐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조심하고 대비하고 대응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산다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어찌 살든 말든 신경 끄고 알아서 살아야 됩니다. 잠 많이 자도 괜찮고 각자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사는 게 최고입니다. 함부로 남들하고 비교하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가스라이팅 지적질에 휘둘리지 말자고요. 누가 뭐라 해도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고 살아남아서 후일을 도모해야 우리의 가족의 삶과 나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